옛날 옛적에 텃밭을 가꾸는 인간들이 살아가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텃밭의 작물들은 서로 비슷한 맛을 내는 이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다른 작물들은 배척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함께 했을 때 조화를 이루어 인간들에게 더 큰 기쁨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뭘 알겠어.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하늘이 아니라 땅인데 말이야. 우리가 훨씬 낫지. 그 중에서도 상추무리와 사과무리는 서로 접점도 없고 관심이 없는 걸 넘어 서로를 싫어하는 사이였습니다. 함께 했을 때 조화롭지도 않고 사는 곳들 나무 위와 땅 아래로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관습이 되었습니다. 쟤들은 우리랑 너무 안 맞아. 눈에 띄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는 다른 채소와의 조화가 얼마나 좋은데 자기들이 얼마나 뛰어나다고. 그치, 맞아. 땅에서 자라는 것들이 감히 우리를 쳐다봐? 쟤들은 맛도 잘 안 나잖아. 우리를 봐. 얼마나 맛있는데. 에이플은 사과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과였습니다. 사과 무리들은 그런 에이플을 애지중지하였고 그만큼 거는 기대도 컸습니다. 에이플은 오늘도 아름답네. 그러게 말이야. 최고의 사과다워. 그 정도까진 아닌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다들 나에게 거는 기대가 왜 이렇게 큰 거야. 나를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어. 다시 나무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껍질이 벗겨져서 올라갈 수가 없네. 당분간 땅에서 살아야 하는 건가? 껍질이 떨어져 나가 밤이 될 때까지 나무 위로 올라가지 못해 곤란해하던 그때 어딘가에서 상처 하나가 나타나 에이플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다친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줄게. 황초는 자신의 껍질을 떼어주며 지극정성으로 에이플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다 됐다. 이제 좀 기다리면 괜찮아질 거야. 고마워 정말. 그나저나 너는 이름이 뭐야? 아, 내 소개가 늦었네. 나는 렛이라고 해. 편하게 불러줘. 아, 렛이라고 하는구나.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렛은 그렇게 아침이 될 때까지 에이플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뭐 우리와 너네는 사이가 좋진 않지만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그러니 편하게 대해줘. 사실 아까 널 처음 봤을 때 상처인 것을 보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었는데 너 덕분에 약간 생각이 바뀐 것 같아. 그래, 그럼 됐지 뭐. 나는 서로 싫어하는 걸 보기도 싫고 그냥 모두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나는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동물들과 노는 것도 좋아해. 밤에 돌아다니면 또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거든. 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흥미롭기도 하고. 사실 렛은 상추들 사이에서도 유별나기로 소문난 아이였습니다. 밤짐승이 두려워 어떠한 작물들도 밤에는 돌아다니지 않는데 혼자서 돌아다니고 동물들과도 친하게 지내는데 이상한 짓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상추였습니다. 넌 밤짐승들이 안 무서워? 보이면 바로 잡아먹힐 텐데. 응, 난 별로 무섭지 않아. 어차피 결국 먹히는 것이 내 운명이잖아. 그래서 난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어. 그렇구나. 넌 정말 특이한 아이인 것 같아. 내가? 사실 나도 예전에는 여느 상추와 다르지 않았어. 하지만 하나둘 떠나는 주변 친구들을 보며 생각이 바뀌게 되었지. 그래서 그때부터 자유롭게 살겠다고 다짐했어. 이렇게 사니까 얼마나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즐기고 보는 삶. 너도 한번 즐겨봐. 대단하다. 사실 나도 저런 삶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는데. 처음 렛을 이상하게 생각했던 에이플은 그의 이야기를 들은 뒤 이내 렛을 동경하게 되었고 밤사이에 급격하게 친해진 둘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요즘 에이플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너도 그렇게 생각했어? 나도 요즘 에이플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 왜? 에이플이 어떻길래? 아니 너는 에이플이 혼자 땅에 내려간 걸 본 적이 있어? 나는 한 번도 못 봤거든. 근데 저번에 한 번 떨어지더니 그 이후로 자꾸 틈날 때마다 땅에 내려가더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에 신경을 잘 안 써. 맞아.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 엄청 자주 내려가. 그래서 내가 몰래 지켜봤는데 상추를 만나는 것 같던데? 상추를 에이플이? 말도 안 돼. 아니 진짜라니까? 지켜봐봐 한번.
둘의 행복과는 달리 사과와 상추들의 사이는 더더욱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소한 것으로 시비가 붙는 건 일상이 되었고, 하루는 사과들이 나무 아래로 산책을 나왔다가 지나가던 상추에게 욕을 듣고 몸싸움으로 번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에이플은 점점 넷을 만나러 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네, 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너 친구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밤마다 돌아다니고 동물들한테 말 걸고 그게 너가 해도 되는 일이야? 에휴, 깻잎네 이쁜 처자 알지? 너를 그 친구와 약혼시키기로 했다. 그런 줄 알거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깻잎네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이렇게 해야만 해. 너도 어느 정도 예상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래 레사,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나 강복히 원하시는데 마지막 소원 들려드린다 생각하고, 응? 아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죠. 너도 다 컸으니 우리 사정을 이해해줄 거라 믿는다. 아버지의 요청으로 깻잎과의 약혼이 결정된 넷은 텃밭에 박혀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에이플은 넷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자 나무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글쎄, 저기 상추네를 깻잎네랑 결혼한다는 거 들었어? 말도 마. 여기 텃밭에 소문이 쫙 났는데 모를래야 모를 수가 있나? 뭐? 말도 안 돼. 그래서 렛이 한동안 큰 시름에 빠진 에이플은 나무 위로 돌아가는 것도 잊은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더지가 나타나 에이플을 놀래켰습니다. 와! 뭐야? 왜 안 놀라? 무슨 일 있어? 그게 상춘의 아들이랑 깻잎네랑 결혼을 한대. 둘이 약혼을 맺었나 봐. 아까 다른 작물들이 그러더라고. 난 이제 어쩜 좋아? 그 결혼한다는 게 설마 렛이야? 에이플의 사정을 들은 두더지는 그것이 자신의 친구인 렛의 이름을 알고 에이플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결혼식 날 한바탕 해보는 거 어때? 너도 렛의 결혼을 원치 않잖아. 그치? 하지만 그런 짓을 벌이면 다시는 텃밭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야. 너 그럼 미련하게 렛이 결혼하는 걸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그런가? 난 렛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렇다면 내가 구해주는 게 맞겠지? 그래, 너 아니면 누가 구해? 렛도 누군가 구해주길 바랄 거야.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먼저 결혼식장에 난입해서 회방을 놓을게. 그럼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네가 렛을 데리고 나가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결혼식장에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텃밭 작물들이 날 들여보내주지 않을 텐데. 내가 도와줄게. 내가 렛을 데리고 나올게. 그래주면 고맙긴 한데 너는 누구길래 우리를 도와주는 거니? 난 렛을 정말 좋아하는 1호 팬이야. 자유로운 렛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해지는데. 나도 렛 같은 멋진 상추가 되고 싶어. 하지만 요즘 렛이 밖을 돌아다니지도 않고 우울해하고 있어. 깻잎과의 결혼식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결혼식 망치는 걸 나도 도울래. 좋았어! 한번 해보자고! 고맙다 꼬마 상추! 에이플과 두더지 그리고 어린 상추는 그렇게 의기투합하여 결혼식을 망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신랑 렛꾸는 신부 깻잎 양을 영원히 사랑할 것을 약속합니까? 잠깐! 두더지님 등장이다! 여기로! 저기로! 다시 여기로! 뭐야, 어디로 가는 거야? 에이플이 기다리고 있어. 서둘러. 에이프릴? 렛, 나와 함께 떠나자.
여기 말고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가자. 에이플 여긴 어떻게 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거야? 설명은 나중에 할게. 시간이 없어. 일단 나가자. 에이플, 넷, 꼭 행복하게 살아야 돼. 자유로운 곳으로 멀리 멀리 떠나렴. 저기 저 둘 도망간다. 누가 좀 잡아봐요. 다른 작물들은 에이플과 렛을 잡으려 필사적으로 뛰지만 텃밭을 넘자 이 둘을 놓치고 맙니다. 이 둘은 언덕까지 한참을 달렸습니다. 에이플 어쩌다가 이런 일을 벌인 거야? 그야 널 사랑하니까. 너가 이대로 우울하게 사는 걸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어. 고마워 에이플. 너가 날 살렸어. 함께 텃밭을 도망쳐 나온 에이플과 렛은 한동안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작물들이 텃밭의 울타리를 넘어가지 않는 데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배고파. 먹을 거 없나? 이것들 참 맛있겠는걸? 야무지게 먹어야지. 결국 서로를 아는 채 잠든 어느 날 밤, 에이플과 렛은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밤짐승의 공격으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게 무슨 맛이야? 너무 맛이 없잖아. 역시나 이 둘은 이뤄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걸까요? 밤짐승에게 남겨진 렛과 에이플은 그대로 땅속에 묻혀졌고 나무의 씨앗이 됩니다. 어린 상추가 사과와 상추들을 이끌고 간 언덕 너머 멀리에 한 나무가 새벽빛을 받으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에이플과 렛은 여러분을 피해 함께하려고 이곳을 떠났지만 텃밭 밖은 아시다시피 위험해서 짐승들에게 먹히고 버려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게 사실이요? 작물들은 나무를 보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에이플과 렛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결국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 둘은 끝끝내 함께하고자 했어요. 아마 저 나무가 그 결실 아닐까요? 잠깐만요. 그러면 그 둘이 함께해서 나무가 자랐다는 겁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작물들이 모여 나무를 만들었다고요? 세상에, 우리는 대체 무엇을 위해 둘을 갈라놓으려 했단 말입니까? 작물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렛과 에이플이 자신들의 압박과 불화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울타리를 넘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작물들은 그곳에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저 나무만을 바라볼 뿐이었죠. 에이플과 렛이 죽은 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다른 작물들의 보살핌 덕분에 이 둘의 나무는 크게 자라 열매를 맺었습니다. 상추의 초록색을 닮은 예쁜 창자가였습니다. 저 나무 언제부터 저기 있었지? 열매도 맺혔네? 그러게. 모양을 보면 사과 같은데. 저런 색도 있나? 아직 안 익은 건가? 그렇다기엔 크기가 다 큰 것처럼 보이는데? 한번 가서 봐보자.